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SN 개요, 저의 시선으로, 즉, 이제 저의 지식 수준으로 이해한 TSN 개요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준비할 계획은 TSN 스펙 개요였는데, 이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TSN의 많은 스펙을 간략하게 간략하게 담아 설명하기에도 좀 저에게 벅찬 것 같아서 간단하게 TSN 개요랑 뭐 몇 가지 중요한 TSM 표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인터넷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TCP/IP 계층을 또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거기서 TSN이 어떠한 계층에 속하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SN 개요와 그 TSN 스펙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TSM 스펙 중에 현재 저희가 많이 구현 중인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CP/IP 계층입니다. TCP/IP 계층은 뭐 피지컬 레이어는 빼고 이제 링크 레이어랑 레이어 2랑 인터넷인 레이어 3, 그리고 트랜스포트인 레이어 4, 애플리케이션인 레이어 5가 있습니다. 레이어 2에서는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라고도 부르는데 링크 계층이고요. 이 링크 계층에서는 인접한 노드 간의 통신 방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인접한 노드 간의 연결을 통해서 작은 단위의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고 이 작은 단위의 네트워크 내에서는 특정한 노드를 식별하기 위해서 맥 주소라는 것을 사용해서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2를 통해서 작은 단위 네트워크가 생성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레이어 3에서는 라우터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 작은 단위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지원을 합니다. 이 레이어 3에서 해서 레이어 3에서는 IP 주소라는 것을 사용해서 특정 네트워크 내에 있는 어떠한 노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3를 통해서 특정한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를 식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레이어 4를 통해서는 이 특정한 노드에 있는 어떠한 통신 프로그램 간의 연결을 지원을 합니다. 이 노드 위에 여러 통신 프로그램은 포트 번호라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고, 이 특정 포트 번호는 어떠한 통신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레이어 2, 3, 4까지의 기능은 OS의 커널로 들어가게 되고 그 위부터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수행을 합니다. 일반적인 뭐 리눅스나 윈도우 OS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2, 3, 4의 기능을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OS는 소켓이라는 이러한 문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레이어 4를 통해서 포트 번호로 특정한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에 따라서 적절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이 레이어 5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서비스에 적절한 통신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RTSP가 있을 테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웹 브라우징을 통해서 웹 브라우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HTTP나 DNS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SMTP나 POP이라는 프로토콜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TSN은 어떠한 레이어에 속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TSN은 TCP/IP 계층의 링크 레이어 2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SN은 링크 레이어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인접한 노드 간의 어떠한 통신 방법을 의미합니다. 네, TSN 개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 2에서는 인접한 노드 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레이어입니다. 즉,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노드와 어떠한 약속을 갖고 동작하는 계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SN은 레이어 2에서 동작을 하고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인접한 노드와 어떤 약속을 하고 동작을 합니다. 이 TSN에서 약속은 여러 가지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타임 싱크를 맞추기 위한 802.1AS가 있고 이제 트래픽을 조절하기 위한 802.1QBV랑 802.1QAV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패킷을 이중화하여서 뭐 리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중복을 생성하고 제거하는 그러한 패스상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802.1CB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TSN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메시지 규격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표준이 이행되더라도 각각의 노드 간에는 그 표준을 수행하기 위한 메시지 규격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 규격은 802.1Q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2.1Q는 이더넷 프레임을 기반으로 생성된 이더넷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는 어떠한 메시지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이더넷 프레임은 현재 저희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노드들이 이더넷 프레임을 사용하고, 그 802.1Q는 그 이더넷 프레임에 VLAN 태그가 붙어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VLAN 태그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앞에는 픽스로 VLAN 이더 타입이 0x 16진수로 0x8100이라는 값으로 픽스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Priority Code Point라고 하는 PCP, 즉 이 VLAN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3비트가 있고요. 이 3비트를 통해서 총 8가지의 우선순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CFI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LAN ID 같은 경우는 원래 이 VLAN이라는 게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 또 네트워크를 나누기 위해서 나온 규약이다 보니까 그 여러 네트워크에 어떠한 네트워크를 속하는지를 규정하기 위해, 식별하기 위해서 VLAN ID를 사용하고요. 이 VLAN ID는 12비트로 표현이 되고 총 4096개의 VLAN ID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TSN의 노드 간에는 이 802.1Q라는 메시지 규격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진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TSN에서 정의한 약속을 이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도 있고 TSN 메시지도 어떻게 주고받는지 알겠는데 TSN이 왜 필요할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정의한 내용이라서 조금 더 많은 이유가 필요할 테지만 일단은 저의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N이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들은 클럭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대략적인 시간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바이스들은 저희가 사용한 노트북뿐만 하더라도 어떤 건 2GHz로 클락으로 도는 게 있고 어떤 건 1GHz 500메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클락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즉 그 말은 처음에 디바이스들이 모든 이제 네트워크 상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다 같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동일한 시간으로 흐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은 각자의 클락 속도로 각자의 시간을 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간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TSN은 그러한 시간이 틀어지는 것을 막고 각자 모든 이 TSN 내부에 있는 노드들을 다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TSN은 802.1 AS라는 약속을 통해서 마이크로 세컨드 내외로 디바이스들의 시간을 동기화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 디바이스들이 TSN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동작을 한다면은 시간이 틀어지지 않고 동일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TSN에서는 시간 동기화뿐만이 아니라 크리티컬한 데이터를 손실 없이 정확한 시간 내에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티컬한 데이터는 우선순위가 아주 높은 데이터를 크리티컬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의 사고를 나타내는 어떠한 데이터,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트래픽 내부에서는 실시간 영상 같은 경우도 좀 크리티컬한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아무튼 그런 좀 이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를 크리티컬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예로 TSN이 필요한 이유를 한 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지점에 있는 오디오 파일이 다른 지점에서 동시 재생하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오디오 전송을 위한 트래픽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트워크 상에서 이 디바이스랑 이 스피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치들이 또한 여기 네트워크 내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장치들이 오디오 전송을 위한 트래픽을 보장하지 않고 모든 대역폭을 다 쓰게 된다면은 오디오 전송을 위한 트래픽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SN에서는 그런 오디오 전송을 트래픽을 보장하기 위해서
802.1 QBV라는 그러한 시간 동기화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표준을 이행을 해서 동시에 오디오 전송을 위한 트래픽을 보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예인데 왼쪽 스마트 팩토리라고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왼쪽에 같은 경우가 제 각각의 디바이스, 각각의 클럭 수를 갖는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톱니바퀴가 처음에는 이제 여러 톱니바퀴들이 시간이 맞춰서 각 클럭에 맞춰서 한 틱씩 움직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0.5틱씩 움직이고 어떤 거는 한 틱씩 움직이게 되면 톱니바퀴가 뭐 고장이 나거나 끼이게 되거나 그러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보정하고 계속해서 TSN을 통해서 시간 동결을 하게 된다면은 이 모든 톱니바퀴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팩토리 내에서는 뭐 물론 로봇암 같은 경우는 요새는 뭐 사진도 찍고 알아서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다 배제하고 뭐 시간만을 통해서 얘는 1초에 한 번씩, 얘는 2초에 한 번씩 찍으라고 되어 있고 1초에 첫 번째에서 어떠한 수행한 게 다음에 넘어가는 게 1초 뒤에 넘어가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경비화되어 있지 않다면은 어떤 게 1초가 됐는데 여기는 아직 0.5초나 0.9초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 다 들어오기 전에 그 어떤 물품을 짓게 되면은 뭐 불량률도 많이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뭐 장치 간의 시간 동기화는 꽤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TSN 스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802. IEEE 802.org에서 TSN에서 이제 발췌한 사진이고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타임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펙을 사용할 수 있고 레이턴시를 고신뢰성, 저지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표준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준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TSN 스펙 개요로 먼저 발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많은 것들을 다 담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저의 능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그나마 제가 좀 알고 있는 네 가지인 싱크로나이제이션에서는 802.1AS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레이턴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802.1 QAV랑 QBV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802.1 CB를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N 기술 중에 먼저 802.1AS입니다. 802.1AS는 GPTP라고도 서비스명으로도 불리는데 이 802.1AS는 TSN 네트워크 상의 노드들의 시간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동기화는 TSN 네트워크 상에서 그랜드 마스터라는 아주 제일 우선순위 가장 시간 타임 클럭이 가장 정확도가 높은 그러한 그랜드 마스터의 시간을 기준으로 여러 노드들, 슬레이브라고 불리우는 여러 노드들의 시간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슬레이브랑 그랜드 마스터랑 여러 슬레이브 간의 타임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 포맷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주황색 부분이 슬레이브랑 마스터랑 슬레이브 간의 타임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여러 노드들 중에 누가 그랜드 마스터를 할 것인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어나운스라는 메시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베스트 마스터 클럭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랜드 마스터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 노드들은 각자의 프라이오리티를 갖고 계속해서 어나운스 메시지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나운스를 뿌려주게 되면은 어떠한 모든 노드들이 어나운스를 받게 되고 그 어나운스 중에 내부적으로 뭐 프라이오리티 값이나 클럭 퀄리티 등등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프라이오리티 1, 이 그랜드 마스터 프라이오리티 1이라는 값을 통해서 그랜드 마스터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나운스 패킷을 들고 와 보니까 현재 나의 프라이오리티나 아니면은 현재 내가 지금 마스터인 그랜드 마스터로 저장하고 있는 프라이오리티 1과 새로 받은 어나운스 패킷의 프라이오리티 1이 동일하다면은 클럭 퀄리티를 통해서 또 그랜드 마스터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또 노드가 등장을 했는데 이 노드가 프라이어티 1과 퀄리티가 또 동일하다면은 프라이어티 2를 사용해서 그랜드 마스터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베스트 마스터 클럭 알고리즘을 통해서 TSN 네트워크 내부에서 어떠한 노드가 그랜드 마스터를 할 것인지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선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타임 싱크를 맞추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을 설명하게 된다면은 세미나 시간보다 좀 많이 걸릴 것 좀 세미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각 메시지가 어떨 때 사용하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해서는 마스터랑 슬레이브 노드가 필요하고 이 마스터 노드의 싱크랑 팔로우업 메시지를 통해서 슬레이브의 시간이 싱크와 팔로우업 그리고 딜레이 리퀘스트, 딜레이 리스판스를 통해서 슬레이브가 마스터 노드의 시간을 가져와서 동기화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TSN 내부에서는 브릿지를 거쳐서 좀 한 홉이나 투 홉, 여러 이제 네트워크 장치를 넘어갈 때마다 홉을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홉을 넘어갈 때에 대한 표준도 거기에 대한 약속도 내부적으로도 또 정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임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링크 퀄리티도 중요한데 링크 퀄리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P 딜레이 리퀘스트, 패스 딜레이 리퀘스트랑 패스 딜레이 리스판스, 그리고 패스 딜레이 리스판스 팔로우업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인접 노드와의 평균적인 링크 딜레이, 즉 실제 물리적인 딜레이와 그리고 이웃 레이트 라티오를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웃 레이트 라티오는 프리퀀시 라티오라고도 불리우고 이 프리퀀시 라티오는 인접 노드의 링크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 튀는지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링크 퀄리티가 높을수록 이 프리퀀시 라티오는 0에 수렴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던 싱크랑 팔로우업이랑 딜레이 리퀘스트랑 딜레이 리스판스를 통해서 마스터 노드와의 시간 동기화를 수행을 하고요. 시간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링크 퀄리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링크 퀄리티는 피어 딜레이 리퀘스트랑 피어 딜레이 리스판스 팔로우업을 통해서 링크 딜레이를 계산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링크 딜레이가 안정적인지도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02.1 AS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02.1Q BV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2.1Q BV에는 TSN 네트워크 상의 노드들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트래픽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속입니다. 즉 여러 트래픽들이 자신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존재하도록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구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02.1Q BV를 지원하는 TSN 스위치, 어떤 네트워크 장치입니다. TSN 스위치 브릿지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VLAN 이더넷,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VLAN 패킷 규격을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 노드 간의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고 하였고 이 인그레스 포트 A랑 인그레스 포트 B가 한마디로 VLAN 이더넷 프레임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 뒤로 이제 VLAN 이더넷 프레임에 아까 프라이어리티 필드, PCP 필드를 통해서 프라이어리티에 맞는 큐에 프레임을 전달하는 어떠한 필터 모듈입니다. 그리고 그 필터 모듈을 거치게 되면은 프라이어리티 큐에 들어가게 되고 이 VLAN 이더넷 프레임에 있는 프라이어리티 값에 따라서 적절한 큐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큐에 배치가 되면은 게이트 컨트롤 리스트에 있는 미리 정의된, 즉 사용자나 아니면 어떠한 컨트롤러가 미리 정의해준 그 타임 슬롯이 나열되어 있는 곳이 게이트 컨트롤 리스트이고 이 미리 정의된 타임 슬롯이 이 타임 슬롯에 따라서 어떠한 프라이어리티를 어떠한 시간에 클로즈하고 오픈하냐에 따라서 특정한 프라이어리티 높은 큐를 좀 높은 특정 시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떠한 큐는 어떠한 시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정의된 부분입니다. 802.1Q BV는 이런 식의 구조를 통해서 특정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큐를 특정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2.1 QAV입니다. QAV는 예전에 이제 제가 대표님 세미나를 참조하면서 본 부분인데 QAV가 AVB라는 그 표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표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구현을 보더라도 크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이런 식으로 QAV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오히려 더 좀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V는 아이들 슬로프와 샌드 슬로프 그리고
크레딧과 로우 크레딧을 통해서 각각 각각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각각 큐에 있는 데이터의 그거를 이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02.1 CB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02.1 CB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TSN 네트워크 상에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즉,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네트워크 경로의 이중화를 사용하여서 신뢰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 이중화 패킷은 리플리케이션이라는 복제랑 엘리멘트, 뭐, 제거를 이제 한마디로 복제를 하고 복제된 패킷을 도착지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서 달성을 하게 됩니다. 즉, 또 다시 말하면 출발지 패킷을 복제하고 전송하여서 도착지에서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신뢰성을 달성한다. 크게 보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신뢰성을 달성하고 여러 중간 노드가 붙이게 되면은 그 중간 노드에서도 802.1 CB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중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신뢰성을 달성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고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만 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TSN은 레이어 2에서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위치한 노드 간의 고신뢰성을 달성하기 위한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TSN 약속 중에선 시간 동결을 위해서는 802.1 AS를 수행을 하고 트래픽 조절을 위해서는 802.1 QBV랑 QAV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위해서 802.1 CB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뭐 시간 동결에서는 굳이 802.1Q를 사용하진 않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 트래픽을 조절하거나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위해서는 802.1Q라는 메시지 규격으로 데이터가 송수진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으시다면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